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흰색 승용차가 녹색 신호를 놓쳐서 대형 트럭이 경적을 울리자 보복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흰색 승용차는 트럭 앞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트럭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트러블을 피하려고 속도를 높였지만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고 결국 트럭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로 인해 트럭이 통제력을 잃고 옆에 있던 3륜차와 충돌하여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3륜차의 한 노인이 즉사했습니다. 사고 후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트럭 운전자를 제지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사건의 책임이 흰색 승용차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교통경찰님, 이 죽일 놈의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반드시 그를 잡아야 합니다. 그 녹색 신호등에서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적을 눌렀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저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승용차가 저를 방해하면서 좌우로 휘청거리더니 결국 제가 속도를 내서 그를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갑자기 100km로 저를 충돌해버렸어요. 저는 제동할 시간도 없었고 대형차가 그대로 뒤집혔죠. 결국 3륜차와 충돌하게 되었고 제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고는 전적으로 흰색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반드시 그를 잡아야 하고 그가 제 차 수리 비용도 내야 합니다. 이 주장은 트럭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흰색 승용차 운전자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고의 원인은 두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과 위험한 운전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교통경찰과 관련 기관이 사건의 모든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올바른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 보복 운전과 교통방해로 인해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책임, 흰색 승용차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운전자의 모두가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책임 분담은 교통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운전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대의 빨간색 차량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던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여성은 떨어져서 하수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성의 부상 정도는 불확실하며 하수도에서 그녀가 떠내려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루될까 두려워하면서도 구출하려는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시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마침 남자 모터사이클이 지나갔고 그는 급히 상황을 설명하며 여성의 구출을 돕도록 부탁했습니다. 두 명의 착한 사람들이 즉시 하수도로 뛰어들어 구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성의 생명을 걱정하며 구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누군가가 구출 작업을 하는 것을 보더니 자신의 차가 상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보다 차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듯했습니다. 여성이 하수도로 떨어진 후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상황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돌판을 옮기며 여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운전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몰래 차에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한 듯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여성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충격으로 여성은 의식을 잃었고 여러 곳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수도로 뛰어들어 여성의 생명을 구한 착한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 여성의 생명은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도움도 commendable합니다. 하지만 이 무책임한 운전자는 현장을 떠난 후 자신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여성의 가족에게 가장 나은 설명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 CCTV에 포착된 긴박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명의 남성이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셔츠를 입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매우 초조해 보였고 통화 중에 손을 흔들며 불만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화 상대와 의견이 맞지 않아 점점 더 화가 난 듯 보였고 결국 그는 발로 땅을 차며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이때 그 남성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전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고 한 명의 남성이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소녀가 급히 책으로 만든 막대기를 들고 다가가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전선에 접촉해 감전된 것으로 보였고
이 상황을 목격한 몇 명이 신속하게 도와주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도움을 준 이들은 남성을 부축하여 옆으로 옮기고 물을 가져와서 그의 몸에 뿌려 감전의 영향을 완화시켰습니다. 그 후 그들은 남성을 앉히고 등을 두드려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촬영하던 남성은 전선의 위험성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이 나타나 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러 명의 선의의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위험한 상황을 해결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의 빠르고 적절한 대응 덕분에 남성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모니터링 카메라에 포착된 매우 이상한 상황으로 화면 속의 소녀가 아무런 경계 없이 거리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히며 날아가서 땅에 떨어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는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 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그 진상이 밝혀졌다. 전문가는 먼저 소녀가 총에 맞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테러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총격 사고를 의심했지만 화면을 다시 보니 소녀가 거리로 나가려다가 위험을 감지하고 돌아서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결국 총에 맞았다는 결론은 배제되었다. 소녀는 부상도 없었고 주변에 혈흔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전문가가 분석을 계속한 결과 화면에 흰색의 번쩍이는 점이 포착되었고 이는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이 흰색 점은 사실 한 줄의 로프였다. 로프가 물을 뿌리는 차에 의해 소녀의 목에 걸려서 갑자기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기며 땅에 떨어뜨린 것이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후 나는 여러 번의 슬로우 모션 재생을 통해 작은 흰색 점이 로프라는 것을 겨우 알아챘다. 이 로프가 소녀를 불행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화면 너머의 셜록 홈즈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이것은 모니터에 찍힌 매우 위험한 장면입니다. 주목해보세요. 이 여성은 천천히 다가오며 손에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객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기 위해 사다리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다리는 단층 사다리로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대담하게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사다리 위로 올라갔지만 물건을 가져가려는 순간 발 아래의 사다리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여성은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높이가 약 2-3m 정도 되어 떨어지면서 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주변 상인들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급히 달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녀 2명의 상점 주인은 여성에게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여성은 너무 아파서 대답할 수 없었고 여주인은 그녀를 일으키려 했으나 여성은 현재 서 있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기다린 후 조금 나아졌습니다. 두 상점 주인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큰 부상 없이 가벼운 찰과상만 있었습니다. 여성은 매우 운이 좋았고 자신이 정말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여성은 옷을 갈아입으러 갔고 두 상점 주인은 매우 친절하게 현장을 청소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위험했으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장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젊은 부부가 집에서 잠깐 잠을 잤다가 아기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부부는 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체온을 전해주려는 듯 몸을 돌렸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의 이불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아내는 추위를 느껴 무의식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아기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아기 침대 위에 있는 아기를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다. 눈을 떠서 보니 아기가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잠이 깼고 급하게 안경을 끼고 침대 위에 아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겁에 질렸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발로 차며 깨웠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불을 급하게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엔 아내를 안심시키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지만 침대 위와 주변을 다 뒤졌어도 아이가 보이지 않자 그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기는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이라 걷지도 못하는데 방의 문도 열리지 않았고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남편은 서둘러 방 안을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했고 화장실에 달려가 변기 안까지 확인했다. 아내 역시 침대 틈 사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부가 이렇게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불쌍한 부모들의 마음이여, 눈썰미 좋은 친구를 불러서 이들을 좀 도와줘야겠다.